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위원회 전체 회의가 어제 처음 열려서 남북 정상회담의 목표와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중대 전환기에 접어든 한반도 정세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 전체 회의가 열렸고 임종석 위원장이 관련해서 이제 브리핑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네,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목표 설정에 대해서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준비위원회가 해야 할 과제, 그리고 몇 가지 일정 이런 것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목표라고 하면은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전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좀 잡았는데 근본적 해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이제 비장한 것이고요. 이것과 이 목표에 따라서 이제 과제를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 부분, 그다음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준비위원회 활동 일정이 하나 나왔는데 3월 말에 이달 말이죠. 이달 말에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남한의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북한 방문 이것을 4월 초에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문단을 좀 구성을 하겠다. 한 30명, 40명으로 하는 자문단을 구성한다.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근본적인 해결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한반도의 현재 냉전 구도를 해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냉전 구도를 해체한다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북핵 문제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고 비핵화 우선. 이제 북핵 문제를 이제 비핵화를 하는 문제. 두 번째로는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개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남과 북이 주체가 되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근본적 해결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번 비핵화, 2번 이제 평화체제 구축 이거는 남북만 해결해서 합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개입해야 되고 중국도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 준비를 한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거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은 뭐 다 이제 뭐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남북 관계 개선도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주제인데 이제 크게 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19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알다시피 그 이후에 북핵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사문화가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고 6.15 공동선언이 중간에 맺어지긴 했지만 그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선거 전에 이제 공약하고 준비한 것들을 보면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한다 이런 공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 관계 기본 이제 협정을 만들게 되면은 남북 관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상설 기구가 필요합니다. 사실 1970년대에 남북 간의 당국 간 정치 협의 기구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남북 조절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그때 1970년대에 있었던 남북 조절위원회를 업데이트한 남북 당국 간 협의 체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을 하면 남북 당국 간 정치 협의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저녁에 미일 정상과 잇따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잘 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시점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언론에서 특히
이 준비가 안 됐는데 북미 정상을 그렇게 갑자기 하면 되느냐? 예. 미국이 준비가 되느냐? 이렇게 해가면서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5월에는 안 되고 6월이나 7월로 미뤄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담당하는 당국자들이 줄줄이 사퇴하거나 또 교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어렵다 이런 전망이 사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불투명성에 대한 이제 해소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북한과 대화 준비가 잘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제 뭐 인물들이 대거 지금 경질되거나 이제 뭐 그렇습니다. 교체되거나 뭐 퇴임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네. 5월까지 회담이 성사될까요? 언론들은 연기 가능성을 자꾸 제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예. 것처럼 미국 언론이 특히 그런 것들에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예. 설득력이 있는 게 네. 미국 국무장관이 일단 해임이 이제 경질이 됐습니다. 예. 새로운 장관이 아직 안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제 실무를 주관하는 담당 관리인데 지금 은퇴한 다음에 후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후임이 없어가지고 그 역할을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해야 되는데 국무부 이제 그 수전 손톤 이제 차관보인데 이분이 원래 대행이어가지고 현재 이제 국회 인준을 의회 인준을 받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새로운 국무장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류가 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체가 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태 차관보가 현재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줄줄이 담당자가 없는 상황이고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좌관도 예. 이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경질이 예고된 상황이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 행정부에 이게 북한과의 예. 대화를 담당할 당국자가 없다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북한과의 회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예. 백악관의 경우는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이 없다면 예. 그 바로 밑에 이제 그 선임국장이 예. 포틴저 선임국장이 있기 때문에 선임국장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관계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 한국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한 직후에 벌어지는 것이고 예. 또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서 한국과 미국만 긴밀히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5월에 추진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지 지금 열흘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렇죠. 북한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왜 대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것에 예. 대해서는 사실 이제 북한의 입장을 예. 북한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 뭐냐면은 예. 남쪽의 대북 특사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듣고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을 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남한 특사에 대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언론에 밝혀진 것만 가지고 북한이 그것을 환영한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예. 정상회담과 관련한 북한과 미국의 직접적인 소통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에 대해서 정상회담 제안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서 5월까지 회담하자는 건 분명히 내 뜻이 맞다. 예. 실무진을 시켜서 준비를 하도록 시키자라고 하는 두 정상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다 남들이 전해준 얘기지 직접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자기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사실 뭐 역사적인 일 아닙니까? 정상이 뭐 역사적인 만난 적이 없었잖아요. 없죠. 한 번도 네.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 양측의 입장이 달라서 성공할 수 없고 한편으로 더 사태가 악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 정반대로 예. 북미 정상이 만나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실패 가능성도 있지만 성공 가능성도 현재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북미 대화를 성사시킨 게 이제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실패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그걸 염두에 두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변경시키는 게 예. 우리 정부의 할 일이지 실패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것을 토론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저는 이제 사실 성공 가능성을 크게 예. 보는 게 사실인데 그동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예. 해도 성과가 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반발하거나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북한 우리 이제 대북 특사단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원하는 것은 외교적인 성과입니다.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내 정치에서 또 외교 분야에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 위대한 성과를 남기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데 북한의 김정은과 회담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용의를 분명히 받아낼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마다할 리가 없죠. 예. 이제 이 상황에서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원하는 것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의 환경으로 만들어서 북한을 부강한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급부 예를 들어서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 군사적인 위협을 해소한다는 조건만 성립이 된다면 예. 비핵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또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비핵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용의를 밝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공 가능성이 이제 기회의 창이 열렸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제 정상 간의 회담이 연이어서 열리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잡힌 것만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요. 남북 정상회담은 잡혔고 예, 그다음에 북미 이제 정상회담은 잡혔고. 가시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 북미 정상이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건 가시권에 시한은 정해져 있죠. 5월 말까지. 5월 말은 그건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말이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죠.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5월 말을 들어도 예. 그건 좀 이르다. 6월 말에 좋겠다 하면 6월로 가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기 북미 때문에 정상회담도 가시권이고. 가시권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지금 논의되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을 중간에 또 그렇습니다. 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예.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김정인 위원장과 회담한 내용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를 하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겠죠. 실제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한미 북미 회담이 아마도 한 달에서 3주일 이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와 함께 중대전환기에 접어든 한반도 정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